근데 보안 수사권 이게 지금 민주당이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응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청을 안 없앴으면 검찰을 없애지 않았으면 이런 논의를 우리가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검찰을 없앤 다음에 지금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더 논의가 있는데 최근의 논의는 보안 수사권 폐지를 좀 반대한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보안 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채택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민주당 당론인 줄 알았어. 민주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아니 전 대표였던 정청래 대표가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즉각적으로 당장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SNS를 올렸으니까 우리는 다 민주당이 다 저렇게 동의하고 있는 줄 알았죠. 이견이 일부인 줄 알았어. 근데 당론이 아니란 걸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당론이 아니라는 거. 당론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 브리핑을 통해서 당론을 의결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뭐 10명의 그리고 의총에서 한두 명 빼놓고는 또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원들이 또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 왜 이러는 걸까요? 그 국민을 진짜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보안 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한 적 없다.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럼 뭐 지금까지 이 원내대표라는 사람 뭐 하고 있었죠? 총리 뭐 그 당 대표가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총리까지 결국 그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뭐 이런 동안에 그게 당론이 아니었으면 왜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비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야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저는 약간 나중에 뭐 수사나 무슨 뭐 국정조사나 이런 거 대비한다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약간 면죄부. 나는 아니었어. 네. 난 그때 반대했었거든. 우리 당론 아니었어. 네. 이런 거를 지금 기록을 남겨놓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코미디예요. 나중에 후세가 보면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수사권을 줘야죠.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지. 수사권은 뺏어놓고 보안 수사권 그거 줄까 말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우리 모든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가면 그 분야가 발전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정해져 있는 이론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의학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세계 최고가 될 거라고 생각. 압도적으로. 그러니까요. 제일 똑똑한 애들이 의대 가잖아요. 네. 근데 과학이 이제 걱정인 거죠. 과학이. 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제일 그 우수하다는 인재들이 검찰로 가서 거기서 범죄자들을 잡았습니다. 네. 저는 그게 우리 사회 발전에도 상당한 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 범죄자들이 없어지면 나라가 어쨌건 그 조용하고 깨끗해지는 거고 네. 그 법치가 바로 쓰면은 거기에 경제도 투자도 유치되는 거고 누구라도 투자를 법치 질서가 세워진 곳에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엘리트 집단,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집단을 야 너네 이제 수사하지 마. 수사권 안전 박탈. 네. 하고 검찰을 없애버렸어 결국은. 네.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그나마 보안 수사권을 그거 요만한 거 요거 줄까 말까 이것도 그러니까요. 못 줘.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빨리 저기 다음에 총선 때 저기 하고 잡아야죠. 하고 그다음에 정권 바뀐 다음에 검찰 부활시켜야 돼요. 네. 검찰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 자체를 단죄하고 못하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자기들 결국 자기들 때려잡았다고 해서 이거를 악마화하고 사적인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피해는 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다 이미 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장윤기 사건 나왔죠. 제가 어제 채널A 출연했는데 거기에 그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그분이 네. 맞아요. 인터뷰를 하러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 저는 생방송인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는데 네. 저분이 그 끔찍한 일을 오죽하면 저거를 증언하러 여기 생방송에 나오셨겠나. 그 옷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예, 옷까지. 네.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검찰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아, 그렇죠. 그 얘기를 오래 전부터 했었거든요. 검찰이 아니었으면은 정말 억울하게 그냥 끝나버릴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장윤기 사건도 이 부실 수사 문제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때 한번 얘기 드린 적도 있는데 향찰이라 그래서 보통 향찰이라는 표현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지역에서만 계속 경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돈단 말이에요. 일반 평검사들은 인사이동을 인사이동을 평검사는 2년에
한 번씩 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토착 연관이가 안 되게. 그렇죠. 네. 이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토호 세력과 토호 세력과 어떤 연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환근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은 우리가 그때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업무가 수사도 있지만 경비 업무도 있고요. 맞아요. 치안 유지 업무도 있어요. 방범도 있고. 예. 뭐 그런 업무가 있다 보니까 또 옮겨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사만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경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어디 다른 지역으로 계속 2년에 한 번씩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경찰들이 그 지역에서만 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첫 직장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디 이번 강주라고 쳐볼게요. 광주 강산서다. 그러면 지금 장윤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장모 경감 같은 경우에도 광산서, 서부서, 북부서, 광주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대로 빠지더라도 대부분 다 형님 동생 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사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고칠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럼 앞으로 향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경찰을 그러면 다 순환근무제로 바꿔요? 지역 다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건이 이제 뭐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경찰이 수사한 걸 다시 검찰이 수사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보안 수사권이고 그렇죠.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수사한 걸 다시 경찰한테 수사하라고 하는 게 보안 수사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한 그 사례로 대입을 해보면 네. 이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다시 광주 광산경찰서에다가 수사해보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대안이고 해결책이 되냐라는 거고요. 제가 제일 비겁하고 제일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은 김민석 총리와 대통령입니다. 분명히 대통령은 출범 직후에 보안수사권 존치해야 된다라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도가 없애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고 네. 전당대회 국면 들어서자마자 강성 지지층의 표 한번 받아보려고 우리 보안수사권 폐지합니다라고 기조를 바꿨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정말 일반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알고 당원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정청래가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폐지할래요. 이게 얼마나 글쎄요 유치한 전당대회를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건가. 저는 그게 국무총리 있을 때 맞아요. 그랬거든요. 그거 마지막 기자회견 맞아요.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정말 무책임하게 이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 당원 강성 당원들을 속인 거예요. 맞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안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아마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 어떠서 똑같이 했을 거야. 근데 분명히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그렇게 나가면 강성 당원들의 표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정부 안이 없습니다 하면서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논의되는 것도 다 그냥 싸그리 다 무시해 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게 국무총리가 할 짓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김민수 총리는 저는 민주당 당원을 속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저는 그 말 나온 다음에 제가 민주당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야 이거 다를 거다. 이거 그냥 정청래가 저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전당대회용으로 저렇게 한 거지. 만약 당대표 되면 바뀔 것이다.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아니 또 그때 되면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할 거니까 아니 또 뭐 또 이게 또 아사모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민주당 당원을 속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도 일선 경찰서에 가면요. 네. 그 범죄 피해 당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 이제 범죄 피해 당한 분들이 주변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뿐인데 이분들은 맞아요. 엄청나게 고통을 이미 겪고 있어요. 네. 검찰 수사권 뺏어간 다음부터. 왜냐하면 경찰이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죠. 우수한 많죠? 자원들도 네. 많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아. 일단 사건이 너무 많아. 맞아요. 검찰이 하던 걸 다 끌어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하세월이 언제 될지 모르게 계속 네. 미뤄져 있는데다가 그동안 경찰이 안 해봤었던 분야가 너무 많아요. 네. 좀 복잡한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경제 범죄 이런 것들은 안 해봤던 건데 갑자기 하라고 그러니까 네. 경찰은 어떻게 하죠? 이건 잘 뭐 대충 뭉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저기 이제 넘기느라 불기소 바빠요. 의견 송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 조사해 보니까 변호인들한테 경찰관들이 그렇죠. 기소 의견서 좀 써주세요 이런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 된 거거든요. 아니, 실제 저희가 예전에 시골에서 변호사 할 때 진짜 전화 와서 물어봐요. 수사관이
아니, 물론 내 사건이 아니야. 제가 하는 사건은 제가 변호하는 사건은 아니고 자기가 이런 사건을 하고 있는데 여기 좀 친해지니까 아무래도 변호사랑도 친해지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사기나 횡령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사기나 횡령이 진짜 물어봐요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아니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남는 거죠. 야 이거 이래가지고 경찰 안규백 수사 장관은 됐나. 국방 민영화해. 이쪽에서는 또 변호사한테 민영화해. 사법은 또 사법대로 민영화해. 아 민영화 정부네. 누군가는 그걸 이용해서 이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변호사 배불리는 문제지. 거예요, 이거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이 오늘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 이분 왜 이래요 요즘에 표변을 그렇게 쉽게 하셔. 보안수사권 장목 당구겠냐 얼마 전에 이 얘기 하셨잖아요. 뭐 구덕이 무서워서 그러면 국민이 지금 구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받았었는데 어제 의총 이후에 박지원 의원이 바꿨어요. 자기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절대 반대한다고 했는데 예의를 존치해야 된다. 약자를 돕는 예외 조항도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김윤 대변인 왜 이래요,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은 제가 보니까 일단 이분은 시류에 탑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의 그런 저는 아마 국회의장을 아직도 포기 안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도요? 네, 저는 아직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네. 다음에 또 돼야지 저는 국회의장이 될 수 또 있는데. 그렇지. 그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을 제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쭉 지켜보면 이거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념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든요. 만약 정책적으로 접근했으면 이런 부작용 같은 거에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네. 경찰 순환부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경찰이 수사권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을 때 대한 이런 걸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념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꼬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어쨌든 뭐 이게 칭찬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소신발언 보안 수사권을 존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의원들 몇몇을 자세히 보면 운동권이 아니거나 좀 젊거나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이 좀 달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김남희 의원이 그렇죠. 이제 변호사 출신이죠. 네, 그분도. 법조인이면서 네. 민주당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운동권이나 그런 강성지층과 좀 음. 머리가 멋입니다.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분들만 이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결론을 내렸던 게 확실히 민주당은 이런 검찰 폐지,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부 다 그냥 이념, 어떤 국민의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걸로 아니 접근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념으로 본다고 해도 저는 진짜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도 너무 가증스러운 게 뭐냐면 아니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고 저번에는 절대 폐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약간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기도 했었으니까. 없앴으니까 또 없애기도 했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약간 이게 진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야. 그렇게 문제가 많을 거라고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야 이거 하다가는 진짜 우리 정권 날아가겠는데? 총선도 날아가겠는데?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와서 이러고 있는 건 난 너무 비겁하다 생각해 개인적으로. 저는 분명히 예전에 지금 예전에 똑같은 보안수사권 이거 폐지 유예합시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예전에 민주당에 있었으면 수박 소리 들었을 거야. 수박 소리 들었죠. 어유 바로 지금 잡혀 찍히셨죠. 그러니까 바로. 분명히 그랬을 거야. 아니 나는 원래 민주당에 있을 때는 난 검찰은 네.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하여튼 제가 그 현대사 그 저기 네. 관심이 아니, 좀 역사전쟁. 많잖아요. 역사전쟁 하고 네. 있잖아요. 1945년부터 50년까지 그 당시의 좌익이 경찰을 악마화하고 경찰을 아하. 엄청나게 그렇죠. 근데 여수 순천 사건, 제주 4.3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10월 사건 다 음.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경찰이에요. 네. 경찰관과 가족들 이제 학살하고 경찰서 불태우고 이제 그런 음.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친일 경찰이다. 그다음에 민중을 착취했다 이제 이런 건데 네. 그 당시에 경찰관 중에 그 일제 시대 때 그 복무했었던 경찰관이 실제 숫자는 한 20% 정도입니다. 아. 그게 그 여운형, 그 김규식, 그다음에 미군정이 함께 회의를 했었던 좌우 합작위원회라는데 그렇죠.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네. 20% 정도만 일제 때 복무했던 경찰이. 아. 고위직들 중에는 일제 때 복무했던 사람이 많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걸 그렇지. 다 잘라버리면은 치안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공출령 같은 거 했을 때 일부 경찰관들이 악역을 했어요. 근데 그런 잘못한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 미군정기 주한 미군사 보면은 그 미군들이 냉정하게 본 그 기록이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이용했다는 거죠. 좌파들이 그 민중에 대해 민중들이 경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감을 극대화시켜서 과장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악마화하고 근데 그럼 좌익은 왜 경찰을 이렇게 미워했느냐? 저는 일제 때 근무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 때려잡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역사는 검찰을 악마화해가지고 검찰이 모든 만악의 근원이다. 저놈들은 무조건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는 국민들의 이익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념적으로 누군가는 악마화하고 저놈들 때려잡아야 되고 그리고 저놈들 때려잡으면 날 건드릴 사람이 없어. 수사 안 하잖아요. 경찰은 그냥 대충 뭉갤 수 있잖아 우리 자기들이. 다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박상용 검사가 악마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개시도 못하게 종결도 못하게 권력도 수사 못하게 오케이 그럼 경찰한테 수사 개시도 하게 종결도 하게 정치권도 수사하게 그럼 또 다른 검찰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만들. 이거 아니, 그걸 나중에 왜 이제 몰라? 경찰도 없애야지. 그러니까 본인들 아마 생각에는 행안부를 통해서 이렇게 통제와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법부의 경찰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해서 범죄를 찾아야 되는 건데 또 다른 검찰을 또 만드는 격이니까 이게 얼마나 우매한 판단인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근데 어제 뉴스 중에 되게 저는 되게 참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는 어떻게 뉴스가 있었는데 경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수사 어떤 결론을 냈나 봐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댓글들이 정말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댓글들을 한번 쭉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이게 아니야 이 댓글을 보니까 그러면 이여행만 믿고 800만 달러를 태웠다고? 이게 타짜의 그거잖아요. 네. 네. 한 끗에 5곡을 태워 이거 아닙니까? 철드래곤.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여행만 믿고 그러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거냐? 또 다른 댓글 뭐 보여주시죠. 이래서 보안수사권 폐기하려면 보안수사권 폐기되면 경찰은 50 고문 경찰 된다. 맞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오래 시간이 돼서 모르겠는데 경찰의 어떤 이 권한이 방대해서 이것을 견제하는 게 검찰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60하고 들은 87년도 이후에 오히려 검찰이 그게 수사지권을 실제로 행사를 하면서 경찰의 어떤 이 방대한 권한이 조금 제어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면 뭔가 그거 한다고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공수처는 활용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지금. 예. 지금 놀고 있어 내가 보니까. 아니 뭐 거기 계신 분들은 또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성과가 없으니까. 또 다른 댓글도 좀 보여주시죠. 범죄자가 권력을 잡고 민중의 지팡이는 범죄자 편을 들고 국민은 세금 뜯기는 세상이다. 또 다른 댓글 보시면 그저 웃지요. 재판부터 받으시길.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하더니 경찰은 정치경찰이 아닌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오. 전 국무총리의 형인 김민웅 씨는 본인이 수사를 받고 처벌될 위기에 처하자 지금의 경찰을 정치경찰로 규정을 하면서 정치경찰 때려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아니 SNS에 박종철 열사 사건 있잖아요. 네. 최한 공안부 장관 안상수 검사가 그렇죠. 시신 화장 막은 것 아닙니까? 네. 그 검사의 순기능인 거죠. 네. 만약에 정말 그때 검찰의 보안 수사나 그 검사들이 없었다면 그렇죠. 그렇게 사건은 안 당됐을 거예요. 네.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네. 똑같은 사건을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도 정치권도 야당도 예고하고 있는 건데 이걸 안 듣는 사람들은 아니, 누구냐? 그때 그래서 그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던 분들이 대부분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아니 그래서 막 네. 그 뭐 뉴 이재명이라는 패널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보안 수사권을 네. 정치인들만 빼라.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을 하고 그러면 정치인들한테만 보안 수사권 빼는 법안을 차라리 발의를 해라. 아니면 공수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싫으면 아니 장경태 의원 케이스가 있어요. 장경태 의원은 경찰에서 기소견 송치하니까 제발 검찰한테 보안 수사해주세요. 보안 수사를 요구했어요. 보안 수사해주세요. 왜 검찰은 보안 수사 보안 수사 안 하냐? 자기 보안 수사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미디예요, 어쩌게 달라는 거야 도대체. 코미디입니다. 지들한테 불리하면 없애고 안 받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수사 자체를 안 받고 싶다는 거야. 나쁜 짓을 하고 싶은데 수사는 안 해. 수사를 안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댓글 혹시 있으면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조직적 오죽하겠냐 이렇게 경찰의 어떠한 또 있나요? 예.
이재명 지시는 아니고 이건 혼자 엄청난 충성심으로 한 거다. 충성심을 했는데 연어 먹고 지금 배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해. 나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제3자 뇌물 김성태 사건에서 그거- 2심에서 다시 공소기가 취소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법부가 진짜 마지막 민주주의의 불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판사들은 약간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지만 판사들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는 좀 있긴 있어요. 물론 맞아요. 이제 안 그런 경우도 많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판사들은 대부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 1심 판결이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관계는 같아도 취소된 제목이 거?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냥 공소 기각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뇌물죄를 줬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범죄가 같이 엮여 있을 때 이게 아니다고 했을 때 나머지 범죄도 다 아니게 돼 버리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데라고 해서 근데 이제 하여튼 그나마도 지금 위기잖아요. 사법부조차도 네. 법 왜곡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압박하고 음. 결국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하는 건데 대법관 증언해가지고 본인들 편으로 쫙 깔아서 뭐 1심, 2심 판결 어떻게 하든 대법원에서 이제 바꿔버릴 수 있고 네. 그나마도 이제 또 재판 소원만 들어서 헌재까지 가는 4심제하게 구조적으로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아니 위기입니다. 다 망쳐놓고 있어 진짜. 근데 그걸 또 만약에 진짜 법을 통과시켜서 대법관 20명, 이 24명 그걸 26명인가 24명인가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못 줄여요.